연방정부가 7년 만에 또다시 셧다운 사태를 맞은 가운데 임시예산안도 부결됐습니다. 셧다운 사태의 이유와 배경을 알아봤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한국인 불법 근로자 사태에 관련 한미 양국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 비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비자 제도 개선에 관련해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불법 체류자에 관련된 시민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방이 옳다는 의견, 인권 보장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 뉴욕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긴급 대처에 나섰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한인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조지아주는 학생 간 위협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아서, 건강을 책임지는 마음이 같아서, 한인 사회를 아끼는 마음이 같아서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한미 메디컬 그룹이 하나가 됩니다. 더 나은 한인 사회의 미래,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하나가 됩니다.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7년 만에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은 또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나 대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7년 만에 일시 정지된 셧다운 사태 첫날, 미 상원이 사태 중단을 위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낸 임시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둘 다 부결됐습니다. 양측은 여전히 셧다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The reason why the American people's government is shut down is because Chuck Schumer is listening to the far left radicals in his own party. We want to reopen the government without giving Donald Trump a blank check for his lawless activities. 다음 재표결이 이루어지는 이틀 뒤까지 일단 셧다운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대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부 필수 업무엔 차질이 예상됩니다. 일부 공공기관과 관광 명소까지 문을 닫으면서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미국 대통령의 불참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2013년 오바마 전 대통령도 당시 셧다운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주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4주 후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을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미국산 대두 구매를 중단해 미국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두와 다른 작물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이민세관 단속국과 관세협상 부처의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가 가장 큰 핵심 쟁점입니다. 자세한 이유와 배경,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이후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모두 14번, 가장 최근은 2018년 12월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듬해 1월 말까지 36일 동안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새 회계연도 시작일인 오늘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7년 만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했습니다. 적자재정방지법에 따라 의회 승인 없이는 대부분 연방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입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금은 팬데믹 당시 그 규모가 확대됐는데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보조금 확대 기한을 연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No country can afford to pay for illegal immigration, health care for everybody that comes into the country, and that's what they're insisting. And obviously have an obligation to not accept that. Republicans need to help avoid the healthcare crisis that they have created. 메디케어 예산도 쟁점 중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감세 법안 등으로 삭감했던 노인 의료보험 프로그램 예산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예산안 처리는 다릅니다. 현재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에 최소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한 대립으로 아직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자칫 셧다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의회는 이번 주말까지 표결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단기 상용 비자인 B1과 이스타로 미국에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고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에 투입됐다 지난달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317명. 단기 상용 비자인 B1과 무비자, 전자 여행 허가 이스타로 입국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무리한 체포라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도 일었습니다. B1 비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서로 양국 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워킹그룹에서 논의되는 것을 조속하게 이루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불신의 씨앗을 없애야지. 이 문제를 다루는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양국은 우선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고 이스타로도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당시 이민당국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공장 설비를 다루는 것을 불법 취업 활동으로 보고 단속했는데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미 측이 확인한 거로 보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이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고 이달 중 주한 미 대사관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리 측 요구에 미국은 현실적 입법 제약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과제라고 답했습니다.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 인력 대상 별도의 비자 쿼터 신설 등은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불법 체류자를 겨냥한 증오 범죄와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과잉 단속 논란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에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아이스 요원에게 폭행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뉴욕시 로어이스트 사이드에서 이민자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남성은 20대 피해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스페인어로 이민자가 여기서 뭐하냐고 조롱 섞인 발언을 한 뒤 흉기로 피해 남성의 팔을 베고 달아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폭력 사건 자체보다도 지역 사회에 퍼질 이민자 증오 범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발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우한에서 왔을 것이라는 최초 보고가 나오자 미국의 아시안 증오 범죄가 퍼졌던 것처럼 반이민 정책이 미국 내 또 다른 증오 형태를 낳고 있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민 단속을 집행하는 아이스 요원들에 대한 여론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과격하거나 불필요한 체포 과정에 대해 불만이거나 혹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지지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뉴욕시 맨해튼 이민법원이 위치한 26 페더럴 플라자에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아이스 요원들과 충돌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민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한 여성을 아이스 요원들이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취재하던 AM 뉴욕 기자와 충돌했습니다. AM 뉴욕 소속 기자 딘 모지스는 당시 현장을 촬영하려다 아이스 요원 여러 명에 의해 밀쳐졌고 AP통신 기자 역시 물리적으로 밀쳐졌습니다. 그 뒤에 있던 다른 기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직후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SNS를 통해 이민자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언론인을 향한 학대를 끝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이어지면서 불법 이민자는 당연히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불법 이민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며 또 다른 사회적인 증오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당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다행히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물 측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경찰견은 무너진 잔해 위에서 혹시 모를 사상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로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것은 오늘 오전 8시 10분쯤 뉴욕시 모테이븐 지역에 자리한 미첼 하우스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습니다. There was some type of explosion. This happened at 8:10 this morning. We received reports of an incident involving the chimney to the boiler room here at NYCHA's Mitchell houses. 소방당국은 폭발 사고가 아파트 17층 부근에서 발생했으며 굴뚝과 엘리베이터 통로를 포함한 건물 모서리 전체가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We responded in less than 4 minutes, and when our units got here, they alerted us to a major collapse of a structure attached to this building behind us, as you can see. 소방당국은 안전을 위해 거주민들을 현장 인근에 자리한 커뮤니티 센터로 대피시켰다고 밝히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건물관리국은 현장 주변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추가 붕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지난 1966년에 건축된 것으로 현재 뉴욕시 주택국이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당국에 따르면 오늘 아침 보일러 시운전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크.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d.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학교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10대 한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학교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컬럼비아 카운티 할렘 중학교에 다니던 11세 이현경 A군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조지아주 지역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군의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늘 사랑이 넘쳤고 매일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던 아이였다며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사망 이후 학교 폭력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며 아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 학대까지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되풀이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는 학교 폭력은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군은 버지니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초등학교 때 조지아 그로브타운으로 이주했고 최근에는 학교 밴드에서 트롬본도 연주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추모 티셔츠를 제작해 수익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이 군에 대한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카운티 교육부 측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주 법에 따라 학생 간 위협은 반드시 조사하며 13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들은 학교 내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 중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미성년자라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상징물로 통하는 할리우드 간판을 훼손하려던 용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지난 주말 헐리우드 간판에 현수막을 무단 부착하려 시도한 용의자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할리우드 간판에 무단으로 침입해 현수막 부착을 시도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들이 가상화폐 플랫폼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부착하려 시도하려던 중 경찰에 연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 상공에서 러시아 드론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상들이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드론전을 대비한 방어망이 논의되는 가운데 프랑스에선 러시아 그림자 함대로 의심되는 유조선이 포착됐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유럽 각지 상공에 출몰하는 드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전국 공항과 군 기지에 미확인 드론이 출현한 덴마크는 러시아 배후설을 재차 주장했습니다. One day it's Poland, the other day it's Denmark, and next week there is only one country that are willing to threat us, and it is Russia.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안보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드론과 여론전 등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비한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계속될 거라며 EU 집행위가 제안한 드론 방어망 구축 계획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는 적극 찬성했지만 프랑스는 장거리 타격 능력과 조기 경보 시스템이 우선이라며 결이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 서부 해역에선 러시아 그림자 함대로 의심되는 유조선이 적발돼 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밀수출한다는 이유로 이미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는 해당 유조선은 최근 덴마크 상공 드론 출몰 시점과 이동 경로가 겹치면서 드론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Qui fait partie des sanctions que nous prenons, c'est la lutte contre ces fameuses flottes fantômes qui représentent des dizaines de milliards d'euros pour le budget de la Russie, qui financent, selon nos évaluations collectives. 한편 유럽연합 제재의 일환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놓고 유럽과 러시아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 동결 자산 수입금 가운데 2억 유로 상당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러시아 측은 이를 절도라고 비난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4년 만에 연방정부가 처음으로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다카는 어릴 때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제공하는 오바마 행정 시절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치는 29일 법무부가 제출한 제안에 담겼으며 텍사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중 다카를 종료하려 시도한 이후 다카에 대한 소송은 줄곧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가 텍사스로 이주하면 합법적인 노동 권리를 잃게 되지만 텍사스를 떠나 타주로 옮기면 다시 2년짜리 노동 허가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안은 앤드류 해넌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 이민 청년 단체인 유나이티드 위 드림 측은 소셜미디어에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카를 갖고 있다면 심지어 텍사스에 산다 하더라도 갱신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빨리 갱신해야 하고 앞으로 2년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2만 5천 명 이상의 이민자가 다카에 등록돼 있으며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등록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미군에서 명예 제대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중범죄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제공해오던 세액공제가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전기차 판매 급감을 우려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체 할인에 돌입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종료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자체 할인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는 자체 금융사를 통해 세액공제 금액 7,500달러에 준하는 할인을 제공한다고 발표했고 현대차는 오늘 아이오닉5 모델에 최대 9,800달러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액공제 종료로 전기차 판매 급감이 우려되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자체 경쟁에 돌입한 겁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의 자체 할인이 4분기 판매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초반의 약세를 강세로 뒤집으며 나흘 연속 올랐는데요. 3대 지수가 나란히 나흘째 강세를 이어간 건 올해 들어 세 번째이며 지난 4월 이후 23주 만입니다. 상당히 드문 장면입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7년 만에 공식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뤄진 거라 더욱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중 S&P 500은 6일 만에 사상 최고치도 경신했습니다. 8월 ADP 민간 고용은 5만 건 증가 예상과 달리 3만 2천 건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전달 대비 감소폭이 무려 10배 이상 커진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정 초 위축됐던 투자 심리는 빠르게 진정됐습니다. 고용시장 둔화 신호가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인 건데요. 셧다운 여파로 금요일 발표 예정이던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와 실업률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지만 딱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묻혀버린 건데요. 반면 이틀째 최고치를 경신한 엔비디아와 함께 매그니피센트 7 중 메타를 제외한 6종목은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뚜렷한 패닉 바잉은 목격되지 않았고 장의 상승폭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쳐 포모 현상이 아직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